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국회 앞마당에서 봉축 점등식이 열려 서울 여의도의 밤하늘을 연등으로 환하게 밝혔습니다. 국회 불자 모임인 정각회의 봉축탑 점등식 현장을 소개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내일부터 열리는 국가무형문화재 122호 연등회를 위해 서울 종로 일대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중앙버스 정류소가 처음으로 도로변으로 옮겨집니다. BBS 불교방송은 TV와 라디오 생중계는 물론 올해도 방송사상 처음으로 드론을 띄워 장엄한 연등회 생생한 현장을 전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MBC PD 수첩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곧 출범할 교권자주수호위원회를 통해 미래 한국불교에 나아갈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세종시에 조성되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을 놓고 일부 개신교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신교계가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막기 위해 서명운동과 주민감사 청구 등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불교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밀교종단 진각종이 종조 회당 대종사의 탄생 116주년을 맞아 기념불사를 봉행하고 창교 정신의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노량진 고시촌 청년들이 레고 장난감으로 부처님 형상을 만들어 보면서 불심을 키우고 자신감도 회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도 봉축탑이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올해 국회 봉축탑 점등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으로는 처음 설정 스님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드루킹 특검으로 여야가 대치하는 국회에 무명을 밝히는 봉축탑에 불이 켜졌습니다. 국회 불자 모임 정각회는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회의사당 앞에 봉축탑을 장엄하고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으로는 역대 처음으로 설정 스님이 자리를 함께해 점등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해와 존중의 부처님 가르침이 정치권에 널리 퍼지길 기원했습니다. 상생의 그 뜻을 살려서 상생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는 그 마음으로 국회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정치인으로서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히는 소임에 한층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도 좀 환한 그런 등불처럼 여야가 소통하고 또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현재 꽉 막혀 있는 우리 국회도 서로 상생과 연기로서 잘 풀어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들어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등을 밝혀주셔서 저희들 국회가 빨리 빛을 찾아서 저희들 할 일을 똑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봉축탑은 국보 제9호인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본뜬 형태로 양쪽에는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연등을 배치해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점등식은 여성불자 108인의 제7차 회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의 공연이 펼쳐지는 등 예년보다 규모 있고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설정 스님을 비롯해 기획실장 금산 스님 등 조계종단 주요 스님들이 참여했고 주호영 회장, 이진복 부회장 등 10여 명의 정각회 소속 의원과 김성군 국회 사무총장,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부처님 오신 뜻을 기렸습니다. 법회에서 정각회 회원들은 조계종 산하 공익법인인 아름다운 동행에 탄자니아 아동 청소년 급식 지원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설정 스님은 법회 참석에 앞서 행사자 인근에서 노숙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 격려했습니다. 설정 스님은 김 원내대표에게 건강이 제일이다,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곳 국회는 현재 임시회 기간이지만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 속에서 파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니예전당 앞마당을 환하게 밝힌 봉축탑에 담긴 상생과 화합의 의미를 되짚어볼 시점입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사회 각 분야 재가 지도자와 주요 인사들이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BBS 불교방송의 봉축 연등 모연에 잇따라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0여 명은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가피 속에 정치권이 상생 협력하길 기원한다면서 BBS 불교방송의 연등 모연 불사에 동참했습니다. 앞서 불자 공무원들의 신행 조직인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김상규 회장도 부처님의 참된 말씀을 바르게 펴달라면서 BBS 법당에 연등 공양을 올렸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전국의 불자들을 대상으로 연등 모연 불사에 돌입한 가운데 오는 22일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열흘 앞두고 내일부터 국가무형문화재 122호 연등회가 서울 종로 일대의 차량 운행이 통제되는 가운데 화려하게 개막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동식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도로변으로 옮겨져 관람석과 편의시설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BBS 불교방송은 드론 등 첨단 시설과 방송 장비를 초홍동원해 연등회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배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 신라 시대 때 시작돼 약 1200년을 이어온 우리의 전통 등축제 연등회.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열흘 앞두고 열려 삭막한 도심을 5세계 연등 물결로 물들이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이자 불교의 자비와 평등 사상을 전하는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서울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연등회를 맞아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교통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연등회의 하이라이트인 연등 행렬이 펼쳐지는 서울 장충단로에서 흥인지문과 종로, 조계사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 단계별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종로일가 사거리에서 흥인지문 구간은 내일 아침 6시부터 모레 새벽 3시까지,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종로일가 사거리 구간과 안국 사거리에서 종로일가 사거리 구간은 각각 내일 오후 6시부터 모레 새벽 1시까지 양방향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또 연등 행렬의 첫 시작점이 될 동국대학교에서 흥인지문 구간은 내일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2시간 반 동안 교통이 제한됩니다. 특히 지난해 말 대중교통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중앙버스 전용 차로도 행사 기간 전면 폐쇄됩니다. 서울 종로대로는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중앙버스 전용 차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류소가 이동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연등회가 열리는 내일은 지게차가 동원돼 도로변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옮겨지는 이동식 중앙버스 정류소는 모두 10개로 관람석이라든가 행사에 필요한 편의시설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연등회 기간 도심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류장도 이동을 해야 되고 여러 시설도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량 통제 시간이 연등 행사를 하는 5월 12일 날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의 전면적인 차량 통제가 종로에서 이루어질 예정에 있는데요. 시민들께서는 종로를 접근하거나 종로를 통과하실 때 불편하시겠지만 대중교통이나 다른 수단을 이용하셔가지고 BBS 불교방송은 내일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연등회 현장을 TV로 생중계하고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는 라디오로도 생방송합니다. 또 모바일 앱과 SNS를 통해서도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송사상 처음으로 드론을 띄워 장엄하고 감동적인 연등회의 모습을 불자들 가정에 배달할 계획입니다. 10만 개의 연등 행렬이 서울 도심거리에서 아름다운 전통 불교 문화를 선보일 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서울 조계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외국인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체험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조계사는 경내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특별 템플스테이를 열고 사찰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템플스테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자기 성찰놀이 108배, 깨어있음과 알아차림 명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원하는 외국인들에 한해 사찰 음식 저녁 공양과 음악이 있는 야경 템플스테이 참여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16년 전 한국의 고유 문화를 유지해온 사찰 문화를 알리기 위해 시작됐다면서
참가자 모두 오늘 조계사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한국의 매력을 듬뿍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남북 불교계가 동시에 봉축법회를 봉행하고 남북 공동 발언문으로 평화 통일을 기원할 예정입니다. 조불련이 보내온 남북 공동 발언문에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조국 통일 기원 불교도 동시법회에서 남북이 동시에 발언문을 봉독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조불련이 보내온 남북 공동 발언문은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등에 전달됐고 남북 불교계가 부처님 오신 날 공동 발언문을 발표하는 건 지난 2015년 이후 3년 만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부처님 오신 날 남북 동시법회 구체적 사항과 남북 공동 발언문 낭독 등은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공동 발언문에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은 북과 남이 함께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선포한 신호탄이며 자주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라고 판문점 선언을 지지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MBC PD 수첩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곧 출범할 교권 자주수호위원회를 통해 미래 한국불교에 나아갈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PD수첩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의 진위 여부를 떠나 참으로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설정 스님은 종회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의혹을 규명하는 문제에 대해선 자신을 믿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분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한 점의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입니다. 설정 스님은 며칠 전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를 예방했다면서 진제 스님이 종단 현안 문제를 해결할 기구를 범종단 차원에서 조속히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권자주수호위원회가 곧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위원회엔 원로위원을 비롯한 중앙종회의원, 종단 집행부, 전국 비구니회, 전국 선언수자회, 유런 스님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성을 보장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그렇게 구성을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정 스님은 또 종단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 종단을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습니다. 위원회가 단지 PD수첩 방송으로 불거진 의혹을 푸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불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일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부제등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하고 앞으로 미래 불교를 일으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앞으로 좀 근본적으로 불교가 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향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설정 스님은 교권자주수호위원회가 결정한 것들을 철저히 이행하고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는 PD수첩의 방송이 종단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MBC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종회는 의장 원행 스님의 명의로 된 입장문에서 그렇지 않을 경우 불교를 파괴시키려는 범란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세종시에 조성되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을 놓고 일부 개신교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신교계가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막기 위해 서명운동과 주민감사 청구 등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불교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청주 BBS 손도원 기자입니다. 세종 지역 개신교계 일부 신도들이 지난 9일 세종시의 한 교회에서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지원 철회 10만 명 주민감사 청구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당초 수백 명의 개신교 신도들이 이번 설명회에 모일 예정이었지만 10명도 채 모이지 않아 저조한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저조한 참석률을 두고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에 대한 반발 수위가 무뎌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 단체들이 현재 이곳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의가 끝난 직후 세종천 지역에서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반대를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당초 개신교 단체의 서명운동은 어제부터 오는 30일까지 추진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설명회에 모인 개신교 일부 신도들은 서명운동을 언제 어디에서 추진할지 등의 일정은 협의하지 못하고 모두 흩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못 오셔가지고 아직 크게 결정된 게 없어요. 불교계는 개신교계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우선 개신교계의 추가 집회와 항의 방문 등의 관련 동향을 조계종단과 공유하며 대응책을 찾아간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불교체험관이 종교시설이라는 개신교계의 주장을 시민들에게 바로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한국불교체험관은 순수한 문화시설임을 재차 강조할 예정입니다. 불교 문화체험관은 우리 불교 문화, 전통문화 체험 공간인데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또한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계에서는 여기에 처연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종단과 긴밀한 협조하에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세종시 의회는 지난해 말 본회의를 열고 관련 사업비 20억 원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은 본 궤도에 올라 있는 가운데 개신교계의 반발 수위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손도원입니다. 우리 불교계 주요 종단 중 하나인 진각종은 해방 이후 극도로 혼란한 사회 상황 속에서 시대를 밝히며 창종됐는데요. 밀교종단 진각종이 종조 회당 대종사의 탄생 116주년을 맞아 기념불사를 봉행하고 창교 정신의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밀교종단 진각종이 한국 밀교의 중흥조인 진각성전 회당 대종사의 탄생을 기리면서 창교 정신의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회당 대종사 탄생 116주년을 맞은 올해 후학들은 진각종 총본산 서울 총인원 무진설법전에 모여 탄생절 기념불사를 엄수했습니다. 후학들은 시민 진리를 전해준 회당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저마다 자성을 되찾고 수행을 점검하며 교화불사의 원력을 다시 세우자고 다짐했습니다. 시민 진리의 소중함을 가르침을 전해주신 종교님 오심을 찬탄하며 저마다의 자성을 되찾는 날이 되도록 합시다. 그동안 간단없이 이어져온 수행을 점검하고 교화불사의 원력 또한 다시 세우는 날로 삼아야겠습니다. 탄생절 기념불사에는 진각종 회정총인을 비롯해 통리원장, 회성정사 등 서울교구 스승과 전수는 물론 종단사나 종립학교와 복지시설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종단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발언하고 새로운 발심, 새로운 서원, 새로운 정진으로 불심 이원의 시민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또 종조 진영에 꽃을 올리고 온만이 밤매움 육자 진언을 염송하면서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강조했던 종조 법어를 되새겼습니다. 산밀로서 내 마음에 항상 인을 새겨가져 실상같이 자심하라 내 잘못을 깨달아서 지심으로 참회하고 실천함이 정도니라. 1902년 울릉도에서 탄생한 진각성전 회당 대종사는 1947년 생활불교와 실천불교라는 새불교 운동을 펼치며 진각종을 창종했습니다. 진각종은 울릉도 금강원과 국내 각 시민당에서도 기념불사를 봉행하며 종도 모두가 회당 대종사의 탄생을 봉축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취업난 등으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울 노량진 고시촌 청년들이 레고 장난감으로 부처님 형상을 만들어 보면서 불심을 키우고 자신감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전경윤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노량진 고시촌 거리에서 청년들이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레고 장난감을 이용한 블록 쌓기와 조립을 하는 청년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 보입니다. 레고로 만든 다양한 캐릭터들이 선보이고 특히 부처님의 형상을 한 레고 붓다가 단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힐링 멘토 마가 스님이 이끄는 청년 쉼터 마음충전소가 노량진 고시촌 청년들을 위한 레고 붓다 만들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취업난 등으로 힘들어하는 고시생들이 레고 놀이를 통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레고라고 하는 블록을 이용해서 한번 부처님 형상을 만들어 가면서 또 그 속에 간절한 합격이라고 하는 염원을 담는 그런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거리에서 레고 붓다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노량진 고시촌 청년들은 레고 놀이의 재미도 느끼고 레고로 만든 부처님을 통해 내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싹 틔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직접 만들어 보니까 소망한다고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뭐 불심 담아서 한번 열심히 한번 쌓아봤습니다. 저는 자원봉사를 하러 오늘 왔지만 이제 고시생 분들도 오셔서 마음 수양 쌓고 마가스님이 특히 잘하시는 거 많잖아요. 뭐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그래서 마음을 충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고시촌 청년들은 스님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에 다시 한번 용기와 위안을 얻었습니다. 시험 준비에 지쳐 방전된 마음을 새롭게 충전하는 시간도 됐습니다. 레고로 부처님을 만들어 보면서 이런 사소한 레고로도 이런 멋있는 것을 만들 수 있구나 하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꿈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 스님의 원력으로 지난 1월 서울 노량진 고시촌에 마련된 청년들의 쉼터 마음충전소. 앞으로도 고단한 삶의 무게에 지친 우리 시대 청춘들의 마음 치유와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영어와 명상을 활용한 어린이 포교 프로그램이 새롭게 선보입니다. 서울 비로자나 국제선원은 내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경내 지하 1층 교육관에서 어린이를 위한 영어로 배우는 동작 명상 강좌를 열어 어린이 포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불교와 물리학의 만남을 주제로 소광섭 서울대 명예교수를 초청해서 화요 열린 강좌를 엽니다. 이번 강좌는 오늘 15일 오후 7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열려 양자역학을 불교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선 말기에 그려진 민화 4점이 국내에서 보존 처리를 마치고 원래 소장돼 있던 캐나다 박물관으로 돌아갑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은 캐나다 토론토 로열 온타리오 박물관 소장품인 민화 용왕대신과 별상, 옥황상제, 호도의 보존 처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오는 22일 부처님 오신 날에 남북 불교도들이 동시법회를 통해 평화 통일을 발언할 예정입니다. 남북 불교계가 부처님 오신 날에 공동 발언문을 발표하는 건 지난 2015년 이후 3년 만의 일이어서 더욱 뜻깊은데요. 하지만 부처님 오신 날에 앞서 남북 불교계 인사들이 중국 심양에서 만나 남북 공동 발언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 만남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곧 있을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인해 정부 간, 국가 간의 회담과 협의 이후 민간 분야의 남북 교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산 신계사와 개성 영통사 복원 이후 주춤했던 남북 불교계 협력 사업이 조만간 재개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불교가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5월 11일 금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